류현진 선수의 국내 복귀가 결정됐죠. 2012년 말 메이저리그 진출이 결정된 후 만 11년을 채우고 2024년 시즌부터는 국내 야구장에서 류현진 선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면서 하나와 계약한 류현진 선수의 계약 금액과 연봉에서 세금을 뺀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금 2024년 36살이 됐죠. 하나와 8년간 총 170억 원의 초대형 장기 계약을 맺고 12년 만에 하나 이글스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170억 원이면은 KBO 리그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지만 복귀 직전까지 몸담았던 토론토 블루 제이스에서 4년간 8천만 달러를 받았던 계약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금액입니다. 4년간 하나로 약 1,000억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1년 기준으로는 250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국내 리그에서 받을 수 있는 몸값과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는 22일 류현진 선수와 8년 총액 170억 원 옵트아웃 포함 옵트아웃이 이제 포함된 계약입니다. 세부 옵트아웃 내용은 양측 합의하에 따라 비공개로 이제 결정하고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옵트아웃 계약은 최근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있는 진출한 김하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종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제 옵트아웃 옵션이 있는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있거든요. 옵트아웃 계약이란 프로야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행사 가능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옵트아웃 선언은 설정된 옵션이 충족만 된다면 개인 선수든 구단이든 어느 쪽에서든 옵트아웃 옵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수가 1년간 총 경기 수를 몇 경기 이상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거나 아니면 승수를 팀의 기여를 얼마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된다거나 혹은 그게 넘는다거나 이랬을 때 선수나 구단 쪽에서 계약 기간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언제든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류현진 선수 이전까진 포수 양의지 선수가 2022년 말 NC 다이노스에서 두산으로 적을 옮기면서 받은 152억 원이 최고액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양의지 선수가 계약한 그 기간은 6년이었거든요. 옵트아웃 조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6년이었는데 1년 단위로 나눠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약 21억 원 1년에, 양의지 선수는 1년에 25억 원 정도로 양의지 선수가 조금 더 높지만 양쪽 다 프로 선수로 마지막 계약,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아무래도 있으니까 6년, 8년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계약, 선수로서는 추가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나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기간이 좀 더 길게 계약한 류현진 선수의 계약 조건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류현진 선수가 받는 금액이 1년에 한 21억 정도 될 텐데 8년간 이제 받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제 얼마씩 내야 될지 그거는 이제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1년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준조세에 해당하는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약 6,300만 원 정도 이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로 6.7억 원, 6억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요 금액을 다 제하고 난 13억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실수령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표로 정리해 놨는데 연봉 21억, 건강보험료가 1년에 5,747만 8,800원, 국민연금이 637만 2천원, 세금이 6억 7,243만 2,140원. 이걸 이제 빼고 나면은 13억 6,371만 7,060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비용만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실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세금을 좀 더 적게 내게 될 겁니다. 매월 기준 이제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이제 지금 478만 9,900원, 국민연금 51만 1,000원. 이게 이제 매월 내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각 보험의 1년 상한액입니다. 지역가입자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연봉이 더 올라가서 뭐 30억, 40억이 된다 해도 국민연금과 이제 건강보험은 요 금액 이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은 뭐 5,700, 건강보험료만 5,747만 8,800원. 뭐 웬만한 이제 뭐 기업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뭐 생각보다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자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증빙하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니저도 있을 수 있고 뭐 소속사 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든가 뭐 야구 관련된 장비를 산다든가 뭐 이런 데 지출하는 것들은 경비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비들을 다 빼고 나면은 실제 내는 이제 세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보다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기준 경비율을 18.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입증된 경비는 뭐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추가 경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기준 경비율은 뭐 일단은 그 업을 하고 있으면 한 이 정도 경비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최소 경비율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만약에 소득을 100을 벌었다. 그러면 여기서 18.5를 제외한 81.5 만큼만 이제 소득으로 보고 부과하겠다. 근데 여기에서는 추가 경비를 빼고 계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기준 경비율 18.5%를 이제 계산해 보면 21억 원에서 3억 8,850만 원 정도가 이제 경비율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은 이제 소득에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올해 국내 리그에 처음 진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해에는 전년도 소득이 없어서 처음 1년간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면 단순 경비율, 얼마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년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첫 해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프로야구 선수의 단순 경비율은 54.5%입니다. 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만약에 21억 원을 받았다. 이 중에 약 10억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경비로 인정받게 되죠. 그 10억 원에 대해서 또 4대 보험료 계산하고 뭐 계산하면은 실제 이제 첫 해에는 굉장히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6%에서 최고 45%까지 이제 세금을 내야 하죠.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최고 세율은 49.5%까지 올라갑니다. 뭐 버는 돈의 절반을 이제 나라에 낸다, 뭐 요거는 앓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맞습니다. 1,4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6%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3억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0%,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소득 중 절반 이하만 이제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21억 원의 소득 중 17억 정도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과세 표준으로 이중 약 6.7억 원, 6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억 중 10억 원 초과 소득인 7억 원에 대해서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뭐 전체 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10억 원 각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마친 후 메이저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를 이제 고민하다가 국내 복귀를 이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때문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제안한 계약 조건들이 아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류현진은 인천 동상고를 거쳐 2006년 한화에 프로 데뷔했으며 2012년 말 포스팅 비공개 경제 입찰 2,573만 달러를 이제 넘기면서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었죠. 미국 진출 전까지 KBO 리그 통산 기록은 7시즌 190경기에 출전해서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8 매우 훌륭한 기록입니다. 2006년 신인 투수로 트리플 크라운 다승 탈삼진 평균 자책점 1위를 달성하며 사상 최초로 신인왕과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상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괴물로 불리면서 괴물투수라는 이제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LA 다저스에서 데뷔 후 FA 자격을 얻어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하면서 8천만 달러를 이제 계약했었죠.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10시즌 78승 48패 평균 자책점 3.27 기록을 남기고 이제 국내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류현진은 수술 경력과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보장액보다는 옵션이 더 많은 계약을 이제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2028년 3년 8월에 이제 빅리그에 복귀해서 11경기에 등판해서 52이닝 투구 3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했습니다. 하나 복귀하면서 셀러리 캡 폐지 등 추가 제도 변경과 함께 옵트아웃 제도가 있어서 류현진과 구단의 의사에 따라 잔여 계약 내용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은 계약입니다. 셀러리 캡은 프로 스포츠 리그에 존재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팀별로 재정 상태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팀 연봉 총액 상승에 대한 페널티를 가중 적용해서 선수 연봉 또는 영입을 강제 조정하게끔 만드는 제도입니다. 셀러리 캡으로 인해 리그 내 팀들의 지출 규모를 극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여 과도한 자금 경쟁으로 치킨 게임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월등한 빅마켓 팀의 마구잡이 선수 영입을 통한 슈퍼팀 장기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너무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가 좋은 선수들을 싹 쓸어가면은 정말 매 시즌 이제 우승하는 팀이 만약에 결정돼 있다 그러면은 팬들도 좋아하지 않죠. 재미도 없고. 구단의 이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서 적자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셀러리 캡 실행의 목적입니다. 이제 국내 리그에서 류현진 선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던 왼손잡이 투수의 멋진 투구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메이저리그 연봉에 비해 국내 리그 연봉이 확실히 낮긴 하지만 류현진 선수 이름에 걸맞는 역대 최고의 계약으로 국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고액 연봉자답게 세금, 건강보험료 내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아마 건강보험료나 이런 거 보면서 웬만한 이제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정말 6천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싶기도 할 겁니다. 세금은 고액 연봉자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걸 막연히 이제 짐작은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고액 소득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걷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는 입장에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1년에 몇억 원씩 세금을 내고 싶고 앞으로 이제 몇억 원씩 세금 신고하는 날을 뭐 만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